예, 이슈칼럼 시간이고요.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 연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연일 사실 하늘이 어디냐라고 우습다라고 하면서 뚫고 올라가던 나스닥 12,000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특히 애플 테슬라가 크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사실 넷플릭스 다 빠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핑계 삼아서 그냥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와서 잠깐 떨어뜨린 거냐 아니면 추세가 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급락으로 인해서 팔아야 하는가, 다 처분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보유하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신규 접근도 조정 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기업은 돈 버는 기업이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애플, 테슬라 다 9%, 8% 떨어졌다는 모습인데요. 먼저 하락에 대해서는 매크로에 인한 더 매도가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88만 명으로 좀 양호한 편이고요. 달러 인덱스나 국제 유가, 금가격 모두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나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 그리고 단단한 유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목표가 5,000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 분할 전이겠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 자율주행차 하면 테슬라, 일종의 고유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계의 애플이 테슬라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한 20%까지 끌어올린다면 결코 애플에 뒤지지 않는 애플을 능가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경제를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제 유료화하겠다는 발표도 테슬라에서는 있었는데요. 현실 증강 지도나 안전과 관계없는 기능,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내비게이션 위성 지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을 이제 연 120불, 월 10불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유료화, 구독 경제를 통해서도 실적을 내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015년도 순이익이 6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 전망을 227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가파르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로 또 보면 일각에서 거품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품일 수 있습니다. 거품입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 연준의 제로금리와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시장의 하방을 더 받쳐줄 수 있고 그 풍부한 유동성과 자금이 어디로 몰리냐면 팡 기업들, 팡맨티 정도에 다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형 기술주의 여력은 적어도 2년, 길게는 5년 정도 상승 여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직구를 많이 했기 때문도 분명히 있겠지만 테슬라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6조 원 유상증자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한 번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이제 조달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줄이고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도 맡기겠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유상증자 하면은 주가는 떨어져요. 대다수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요때 맞춰서 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네,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테슬라의 하락을 동반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 매도가 조금 더 특화되고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지속되자 매크로에서도 매도 사인을 내면서 하락폭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 새 테슬라 주가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주식 분할 후 첫 거래가가 498불 정도 됐는데요. S&P 500 편입 시기를 9월 5일 안팎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S&P 편입이 제외되는 경우, 코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2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S&P 500에서 제외됐었는데요. 분사 합병 파산의 경우 S&P 500 지수에서 제외될 텐데 테슬라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편입 시 기관 매니저들이 또 패시브 매니저들이 사야 되는 물량이 점쳐져 있습니다. 사야 예. 되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9월 22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많이 매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도 해 놓았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물량 확보 차원의 이야기나 배터리 데이 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공장 건설이나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터리 데이까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 5일 안팎으로 S&P 편입이 확정되어 있고요. 22일 말씀드렸던 배터리 데이가 있고 S&P 편입 시에 예상되는 유입 금액, 매수 금액이 3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말씀드렸듯이 2년에서 5년 유동성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큰 폭의 조정 시에는 겁먹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거나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도 좀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